그래서 또 그 문영배 재판관 고발했더라고요. 증언 거부권 침해.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그런 건데 문영배 재판관이 고지한 거 아닙니까? 뭐 신문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당신이 진술하는 거에 신빙성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한쪽 진술 한쪽이랑은 얘기를 하면서 한쪽이랑은 얘기를 못 하겠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재판이라는 게 주심과 반대 신문으로 이루어져서 이거의 정합성을 재판부가 판단하는 건데 그 한쪽을 거부하겠다고 하니까 그 고지를 한 거예요. 그건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본인도 정회하고 나갔다가 윤석열 측에서 설득한 거예요. 설득했어. 네, 그래서 하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했어요. 근데 하루 이틀이 지나고 나서 변호인단이 그게 잘못됐다 이래서 직권남용이다. 형사고발을 지금 하는 거예요. 문영배 재판관이. 네.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사실은 거꾸로 법과 그 문영배 재판관은 정확하게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을 고지했어요. 있는 그대로 그렇게 고지하는 게 맞아요. 재판관으로서 고지를 해야 돼. 그럼 쉬는 시간에 나가서 오히려 증언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증언을 하게 한 윤석열이 직권남용한 거 아니야? 그렇죠. 거꾸로? 네, 증언 교사를 한 거잖아요. 네. 네. 그리고 저는 그 입장문에 어떤 내용들이 있냐면 이런 게 있어요. 문영배 재판관의 표정이나 말투를 문제 삼아요. 그러니까. 네. 아이씨. 그러니까 저는 처음 봤어요. 누가 기침을 하였는가? 근데 저도 그 재판을 봤는데 재판에서 하는 변론들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재판관들의 표정을 중심으로 봤거든요. 안 그러면 못 보겠더라고 차마. 도저히. 근데 재판관들이 표정이 너무 안 좋긴 해요. 그러니까 그렇지. 무슨 얘기할 때마다 그냥 일반 이런 표정이에요. 그러니까 뭐야, 뭐 우리가 이런 느낌. 그 짤이나 밈에서 많이 보는 그런 표정 있잖아요. 그런 표정들을 줘. 왜냐하면 근데 너무 그런 얘기들을 하니까. 저는 그걸 보다가 참 3D 업종이다. 헌법재판관 저 이 재판하는 8명 3D다 3D. 너무 힘들겠다. 저걸 어떻게 다 들어주고 있지? 근데 이렇게 고발하고 헌법재판관까지도 굉장히 무시하는 듯한 이런 태도들이 다른 재판관들도 이 보도를 당연히 볼 거 아닙니까? 사실을 당연히. 알고 그러면은 약간 그 다 같이 확실히 영향이 있긴 있을까요? 영향이 이런 어떻게 행태를 보면서. 영향이 어떻게 미치는 거냐면 네. 기분이 나쁘니까 제 유죄 이렇게 가는 게 그렇게 안 아니고요. 하겠지. 네. 그렇게 가는 게 아니고 저런 태도는 이전에 박근혜 탄핵 심판 때 수사에 응하지 않았다.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런 등등이 국민으로서는 재판에 출석하고 피고인으로서 또는 피청구인으로서 진실을 이야기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대통령이라고 했다는 대통령식이나 했다는 자가 그걸 안 하면 사실은 대통령을 뭐라고 하냐면 법치주의와 준법의 화신이라고 평가를 해요.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럼 거기에 걸맞는 행동을 하지 않았다. 거짓말을 하고 사법부를 공격하고 헌법재판소를 공격했다. 국가의 권능을 국가의 헌법기관의 권능을 부인하고 공격하는 태도를 보였다라는 것은 준법 의식이 없기 때문에 법을 지키려고 하는 의식이 없기 때문에 대통령으로서 자격이 없다라는 논리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 윤석열에 대한 탄핵 심판에서는 굉장히 불리하죠. 그러니까 윤석열의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불리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뭐 저희도 이제 재판이나 여러 가지 취재 보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법 절차에 대한 존중이 없다 이런 얘기 많이 해요. 강력범들한테. 네,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법 절차에 대한 존중이 없는 거고 일반 방청객들 같은 경우에 재판장에서 떠들기만 해도 쫓아냅니다. 맞아요. 퇴청시켜 버려요. 예, 예. 근데 지금 사실상 장외로 나가서 재판부를 모욕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 전체에서 저는 제가 보기에는 이 정도 규모의 재판에서는 초유의 일이에요. 초유의 일입니다. 그 행동들 자체가 네, 행동 그 자체가 초유의 일이고 그래서 이거는 탄핵 사유 추가입니다. 될 수 있죠. 오히려- 재판에서 이런 태도를 보이는 건 탄핵 사유 추가예요. 네, 탄핵 사유 추가. 야, 그러면은 이 탄핵 사유가 계속 추가가 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다음 주 화요일 날 이제 5차 변론이 열리거든요. 그런데 다음 주 화요일 날에는 여인영, 이진우, 또 홍장원 전 1차장 이렇게 증인 신문으로 참석을 합니다. 네. 윤석열이 일단 나올까요, 여기에? 나오겠죠? 지금 4차 뭐 시간 될 때마다 다 나오겠다고 한 거잖아요. 했으니까. 거기서 선동 네. 정치 선동의 장으로 만들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면 김용현 때도 삐걱대는 모습을 굉장히 많이 보였는데 그랬죠. 5차 때 관전 포인트를 어떤 걸로 잡고 계십니까? 5차 할 때 저의 관전 포인트는 제가 정말 변호인이라면 가서 이 법적 조언이 아니라 이게 나오는 여인영, 이진우, 홍장원은 뭐 홍장원 전 제1차장은 뭐 그냥 괜찮을 것 같은데 여인영이나 이진우 이런 분들에게는 윤석열이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꼭 알려주고 싶어. 왜냐하면
둘이 앞에서 딱 한 얘기도 윤석열은 눈 깜짝 안 하고 거짓말하거든. 내가 언제 그런 말했어? 라고 했을 때 사람이 저렇게까지 나오면 혹시 진짜 헷갈려요. 안 한 거 아닌가? 라고 헷갈릴 수 있어. 그리고 정확하게 진술을 못하고 하고 당황할 수 있어요. 멘탈을 꼭 잡아라. 윤석열은 그냥 여기서 A라고 얘기하고 뒤돌아서서 B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거를 염두에 두고 나와서 증언하시라. 멘탈 관리만 잘하면 된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김용현 눈 보면서 얘기하듯이 여인형한테도 내가 언제 체포 명단 그렇게 나는 전혀 체포 그런 적 명단 없어. 얘기한 적이 누구한테 없는데. 얘기한 거야? 누구한테 들었어? 너 왜 말 지어내? 아. 이러면 순간 당황할 수 있어요. 윤석열의 말하는 태도나 이 몸짓 있잖아요.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얘기했다시피 덩치가 크지 않습니까? 네. 이게 완전히 그 양아치 조폭의 몸짓을 하거든. 그럼 실제로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위축되고. 그분들이 지금 한 50대 중반에서 60 사이인 분들이 많은데 50대인데 대부분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내가 진실을 말해야 60에 나오고 그렇죠. 윤석열에 말리면 70에 나옵니다. 예, 이거는 엄청난 차이다. 그런데다가 만에 하나 그럴 일은 절대 없지만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서 돌아온다. 다 죽어. 70이 아니라 평생. 그렇지 이미 일단 이 사람들은 조사받으면서 얘기한 것들이 다 있기 때문에 케이스도 조사받으면서 그렇고. 얘기한 것도 있는데 그것도 막 증거 부동의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럴 수가 있는데 핵심은 국회 증언이에요. 그렇죠. 국회 증언은 그 자체로 그냥 증거 능력이 인정돼서 증거로 쓰여요. 바로 국회 증언은. 그리고 지금 어쨌든 구속 기소되면서 공소장이 한 100쪽 정도 작성이 된 거잖아요. 네. 이것도 지금 헌재가 다 받아볼 거고 김용현 공소장을 보면 김용현보다 윤석열이 더 많이 등장해요. 김용현 공소장임에도 불구하고 149번인가 등장해요. 예, 김용현보다 더 많이 등장하고 그러니까 그 얘기인즉슨 뭐냐면 지금 이 것들이 공소장의 실명으로 그렇게 기재를 한다라는 건 수사 단계에서 김용현을 수사하는 단계에서 어느 정도의 사실관계 확인이 다 끝났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공소장에 적시를 하는 건데 여기 여인영, 이진우, 곽종도 다 마찬가지예요. 다 공소장들이 있고 기본적인 사실관계들이 확인이 어느 정도 된 사안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중요해 보이고 이건 뭐 좀 약간 벗어나는 얘기입니다만 취재 기자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윤석열 측 변호인단이 자기들끼리 단톡방이라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로 말이라도 좀 맞추라. 그래서 서로 이게 재판이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사전에 무슨 플랜이라도 이씨 왔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지금 그 변호인단이 엉망진창이에요. 윤석열 쪽. 네, 그러니까 저는 다 좋습니다. 뭐 이거를 그 변호인단이 의뢰인의 이익대로 행동하지 않고 정치를 위한 빌드업도 하고 다 좋은데 본인들이 한평생 재판 절차를 진행하면서 그걸 업으로 삼아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럼 요거가 진행될 수 있는 정도 수준까지는 일을 좀 하셔야 된다. 이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단톡방 파세요. 네. 그럼 헌재 이야기를 아예 마무리를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은데. 네네네. 2월 4일이죠. 2월 4일에 방금 우리가 언급했던 5차 변론이 있는 거고. 근데 2월 3일 하루 전날에 3일에는 이 마은혁 재판관 불임명이 이제 위헌이냐 아니냐 요게 이제 결정이 납니다. 헌재에서. 완성. 그러면 100%예요. 헌재에서 임명해야 된다라고 결론이 나오면 심지어 헌재가 지난번에 1월 22일 날 그 권한쟁의 심판 요 관련돼서 뭐 연관 사건인데 그때 이미선 재판관이죠. 최상목 측 대리인한테 여기서 위헌 결정 나오면 임명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네 하지 않았나요? 네. 최상목 쪽에서? 네. 그걸 어떻게 부인해? 네. 그러면은 이거는 무조건 할 것이다. 어쩔 수 없이도 최상목이 당연히 해야 되는 거지만은 안 할 수 있는 안할 방법이 수 있는 없죠. 방법이 없어요. 아이고, 나를 탄핵해 주세요. 나 그만할래. 나 탄핵당할래. 하면 안 했대. 무조건 해야 되는데 나도 최상목 뭐 그런 거죠. 영화에서 나오는 대한민국 법 뭐 이런 거 아니면 뭐 안 할 수 있는 왜냐하면 방법은 헌법재판소법이나 또 헌법에 헌법재판소의 판결은 모든 공적 기관들 대한민국의 모든 공적 기관을 기속하는 기속력이 있다라고 하는데 기속력이라는 것은 집행력, 실행해야 될 힘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안 따르면 헌법 위반이야 그냥 그 자체로. 그 자체로. 그러면은 그 임명을 하면은 그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아니면 바로예요. 바로죠. 즉시죠. 바로 즉시 임명이 네. 돼가지고 즉시 임명돼서 오전에 임명하면 오후에 가서 일해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이게 근데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갖고 헌재까지 간 게 문제예요.
맞아요. 네, 이게 이런 정도의 어떤 절차적인 걸 다툴 게 하나도 없는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그래서 입법적 보완 얘기까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국회가 맞아요. 임명한 거 바로 임명해야 된다 추천하면. 왜냐하면 이게 선출로서 임명된다 네, 이렇게 해버려야 네. 돼요. 그러니까 근데 그 문제가 지금까지 아무도 최소한 이 정도의 절차적 문제에서는 아무도 강짜를 놓지 않았었기 때문에 그럼요. 이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거지. 근데 이게 이럴 일이 전혀 아닌 거죠, 사실. 할 수 없는 일이죠. 저희 뭐 독일이나 이런데 보면 독일이나 헌법재판소가 있는 쪽에 이제 법률 검토를 쭉 해보니까 대체로 국회 선출 몫은 선출로서 임명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임명된다. 선출로서 그 자격을 갖는다. 헌법재판관이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도 이거 바꿔야 돼요. 이제 차마 이럴 줄 몰랐지 사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변명들과 그 주장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확실히 법적으로 해놓으면 더 좋을 것 같긴 해요. 정말 이렇게 되면 이제 끝도 없이 법으로 강제해야 되는데 그래도 헌정 수호, 민주정 수호를 위해서는 그런 대비도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새록새록 하게 됩니다. 네. 정말 반민주, 반체제, 반국가, 정치 테러 세력과 한 지붕 아래서 한 국회 지붕 아래서 일을 하려다 보니까 빡셉니다.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런 비율을 1반부터 10반까지 반장을 뽑았어요. 투표해갖고. 근데 교장 선생님이 그래서 오늘 금요일날 반장을 뽑았고 월요일날 전체 회의에서 임명장을 줘야 돼요. 근데 갑자기 7반은 임명을 안 하겠대. 왜? 그러니까. 7반 선생님은 전교조야. 이러는 거예요 그런 지금. 거야, 그런 거. 상황이. 그러면 이게 그러니까 쉽잖아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 13살, 14살 먹은 애들도 다 이거 너무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갖고 다투겠다고 헌재까지 지금 가 있는 상황인 거예요. 요거 하나만 우리 레이진님이 물어보셨는데 네. 만약에 헌법 위반이 되면 어떤 벌을 받나? 그러니까 예를 들어 최상목이 안 해. 그러면 이제 헌법재판소가 직접 벌을 내리는 게 아니라 그건 직무유기예요. 지금 그러면은 또 형사재판을 받아야죠. 근데 고발해서. 그 전에 만약 헌재가 2월 3일날 결정을 했는데도 임명을 안 한다. 그건 명백한 헌법 위반, 중대한 헌법 위반이기 때문에 네. 탄핵하면 날아간다고 봅니다. 탄핵하면 날라간다. 네, 형사재판보다 탄핵도 되고 형사에서 직무유기의 벌도 받아야 되죠. 하겠죠. 정신 차리면은. 예. 그리고 우리 채팅으로 오늘 많이 10,000분이 넘게 들어와 계시네 지금 오늘. 확실히 양대 산맥이 쉬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네요. 신장식 파워라고. 그것도 맞죠. 신장식 의원님 파워도 맞지. 정덕들이 마음 둘 데가 없는 거야 지금. 연휴 임시휴일 밤 9시에. 그러니까요. 우리가 원래는 처음에 요 이슈를 좀 얘기를 하고 가볍게 터치를 하고 들어가려 그랬는데 그래도 한번은 얘기를 하면 재밌을 것 같아요. 지금 설 연휴를 구치소에서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윤석열이? 네네네. 그런데 설 당일날 이제 나오는 음식을 보니까 떡국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요, 아침에. 그런데 원래는 명절 때 재소자들한테 특식이 제공이 됐었는데 올해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없나 봤더니 이 교정 예산을 윤석열이 줄여가지고 특식이 없다 이런 보도들이 있던데. 그러니까 뭐 정확한 인과관계가 그건지는 확인을 해봐야 되는데 네. 지금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뭐 학교, 공기관, 교정시설 이런 데들이 전체적으로 지침은 20% 이상 운영비를 줄이라는 삭감 지침이 내려갔기 때문에 상당히 예산들이 타이트한 거는 사실이고,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그거의 후과를 지금 어떻게 보면 맡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본인이 삭제하고 네. 본인이 그 특식을 먹지 못하는. 학교 이런 데 난리예요. 지금 예산을 줄이라 그래갖고 기본적으로 이제 막 들어가는 예산들이 오늘 뭐 그냥 숫자로 20% 줄여 이러기 때문에 굉장히 난립니다 지금. 그리고 지금 뭐 윤석열이 TV를 좀 볼 수 있는 시간들이 있는데 아쉽게 서울의 봄이 특선 영화로 방송이 됐는데 그 시간대는 자야 되는 시간이어가지고 그렇지, 윤석열이 그렇지. 볼 수가 없습니다. 10시 반이라 코 자야죠. 채널 선택권도 없기 때문에 네. 틀어주는 거 봐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네. 리모컨은 없고. 그게 없을 없죠. 겁니다. 예, 없을 네. 겁니다. 그래도 제가 뭐 하는지 좀 봤더니 윤석열이 이제 볼만한 게 그 신과 함께 죄와 벌. 죄와 벌. 그거는 이제 시간대가 맞습니다. 그거를 좀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윤석열이 원래는 접견 금지 조치가 돼 있었는데 요게 이제 해제가 됐어요. 수사 그래서 끝났으니까. 네, 가족들이나 뭐 이렇게 접견할 수도 있고 문서도 받을 수가 있는데 오늘 채널A 단독으로 요게 나왔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가냐 마냐, 김건희가 면회를 가냐 마냐 요런 궁금증에 대해 채널A 단독으로
김 여사 접견은 가지 않는 쪽으로 방침을 정했다. 그리고 여권 관계자가 민주당이 김 여사 나타나기만 기다리는데 접견을 갈 수 있겠냐 이렇게 입장을 했더라고요. 민주당이 기다리는 건 아닌 것 누가 같아요. 기다려? 그러니까. 네. 누가 기자들이 기다리겠지. 네. 기자들이.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김 여사가 접견을 간다라고 하면 굉장히 또 중요한 어떤 분기점이 되겠죠. 그러니까 그거를 본인들이 그렇게 지금 당당하다고 국가와 나라를 위해서 국외 결단을 했다라고 얘기를 하면 김 여사도 최소한 뭐 어느 정도까지의 관여도가 있는지 모르지만 그 인식 정도는 공유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당당히 나설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제 그 행보를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그걸 못 하는 건데 그거를 민주당이 그거를 민주당이 뭐 그걸 어떻게 합니까? 가면 가는 거죠, 가족이. 가면 가는 거지. 가족 접견 가면 가는 거죠. 근데 사진 찍히고 하는 거가 부담스러워서 그런 거지. 근데 이제 요게 이제 사진 찍히는 게 부담스럽고 예전에도 보면 그 무슨 큰 문제 있으면 사라지잖아. 한두 달씩. 길면 석 달씩 사라졌다가 끼역끼역 다시 끼어 나오고 이랬잖아요. 근데 이건 있어요. 지금 이번에는 내란죄 하나로만 그 기소가 됐잖아요. 왜냐하면 그건 아직은 대통령직에 있기 때문에 내란죄하고 외환죄 외에는 기소할 수가 없어요. 불소추 특권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제 저는 2만 3초로 예상을 합니다만 파면 결정이 됐다. 대통령직에서 물러난다. 그럼 그 다음에는 추가로 수사가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진행됩니다. 명태균, 최혜병, 양평, 뭐 각종 윤석열 관련된 온갖 수사들이 다 있잖아요. 공직선거법 수사 이거 다 줄줄이 지금 대기 타고 있는 거예요. 파면 즉시 그때부터는 이제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와 기소가 연달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언론에서 뭐 6개월까지 그래서 7월 달까지는 재판이 끝날 것으로 본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추가 기소가 되면 추가로 6개월씩 계속 연장됩니다. 추가로. 그래서 1심은 따로따로 하지 않는 한 붙여져서 상당히 길게 이어질 수도 있다. 내란죄만 따로 떼서 판단을 한다면 뭐 7월 달에 끝날 수 있지만 그럼 7월 달에 내란죄 재판이 끝난다고 해서 빵에서 나올 수 있냐? 못 나옵니다. 구속기간 계속 연장되고 계속 재판이 진행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근데 이거는 전부 다 김건희와의 공범 여부가 되게 중요한 사건들이거든요. 이제부터 특히 명태균. 네. 김건희와의 공범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해요. 최혜병 사건도 김건희와 공범 여부 중요하죠. 도이치모터 사건 수사 중단된 거 이것도 김건희와의 공범 여부 중요하죠. 따라서 저는 가족 접견으로서가 아니라 공범 혐의자일 수 있기 때문에 김건희가 예, 접견을 불허하는 것이 수사기관에서 적절한 판단이 아닌가 싶습니다. 공범으로서 말을 맞출 수 있어요. 말을 맞출 수 있죠. 근데 김건희가 굳이 만나지 않아도 나는 김성훈이 지금 그걸 하고 있을 거라고 봐. 그럴 수 있어. 그렇죠. 말 맞추기 제일 가운데에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가장 그래서 용이한 김성훈도 빨리 위치에 구속 있잖아요. 기소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네. 그걸 안 하고 있으니까. 검찰. 자, 그러면 말 나온 김에 검찰 이야기도 좀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윤석열이 구속 기소된 거는 미리 다뤘지만 그 과정에서 검찰이 구속 기소하기 전에 뭐 고검장, 지검장 회의까지 열고 기소를 결정을 했어요. 이 과정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게 원래 그냥 아무래도 윤석열에 대해서 기소를 하냐 마냐하기 때문에 이런 고검장, 지검장을 전체 다 모아가지고 회의하는 거는 그래도 얼추 맞는 과정입니까? 받기는 뭐. 몰라서 그래 제가. 그냥 원래 하면 전혀 되는 필요 없는 건데. 절차죠. 전혀 그러니까 필요 없는 수사팀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면 되는 부분인데 이게 한번 쇼를 한 거죠. 쇼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언론의 뭘 스포트라이트를 집중받은 건데 이런 거죠. 영화 신세계 보셨습니까? 신세계? 네. 네. 신세계가 골드문의 후계자를 정해놓은 다음에 그렇죠. 후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발언들을 다 시켜봐요. 그러면 얘는 정청파군, 얘는 이중 누구 파군 이거를 확인한 다음에 어차피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맞아요.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이 끝나면 숙청하는 싹 겁니다. 쳐다- 그러니까 저는 그거라면 의미가 있다. 그거라면 의미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검찰이 이미 김용현을 기소한 상황에서 여기를 당연히 구속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라면서 두 가지 효과가 있겠죠. 이렇게 중차대한 일을 결정을 하는 거는 역시 대한민국 검찰이야. 이걸 한번 보여준 거고. 쇼잉. 예. 우리가 딱 모여가지고 예. 중요한 회의를 해서 예, 결정하겠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를 하는 거에 있어서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의견을 다 수렴해서 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무슨 막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다 민주적으로 이거를 수렴해서 가는 거야. 그래서 회의로 공개는 안 하면서 왜 반대 의견이 있었다는 얘기는 왜 하는 겁니까? 내용이 뭔지도 모르는데. 그렇지. 네. 그리고 고검장들이나 지검장들이 모여서 그 수사 기록도 보지도 못하고 거기서 네. 기소해야 됩니다, 안 해야 됩니다라고 말을 얻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돼요. 그렇죠. 그럼 수사 검사는 뭔데? 네. 수사 검사의 의견이 있잖아. 그리고 이런 회의를 그 해놓고 회의 결과가 뭐야? 결론은 뭐야? 심의정에게 맡깁니다. 그것도 웃기잖아. 우린 이렇게 결정했습니다도 아니고 다수의 의견은 이거였습니다. 또 아니고 자, 다 회의는 했고 이제 총장이 알아서 하세요. 그 심의정 입장에서는 두 길 보기 하는 거지. 양쪽에 보수 쪽도 이쪽도 그렇죠. 그 반대쪽도 야 나는 심사숙고했고 최선을 다해서 니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 했는데 아마 그 동네에 가서 아니 왜 기소한 거야 하고 동네 선배가 얘기를 하면 아 나는 그런 의견이 아니었는데 다수의 뜻에 따라 제가 그걸 무시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두 분이 설명해 주시니까 이해가 확 되네. 저는 이게 막 보도가 많이 나오길래 어떤 의미가 있는 건가 그 생각을 했는데 전혀 필요 없는 절차고 과정인데 오히려 말씀하신 대로 절차상으로 따지면 안 맞죠. 안 맞아요. 네, 외압의 소지가 있고 수사 검사가 사건에 대해서 의견을 밝히면 그거를 듣고 판단하는 게 맞죠, 결재권자가. 근데 그 결재권자 중간에 들어와 갖고 이렇쿵 저렇쿵 말씀하신 대로 수사 구조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는 사람들이 말을 얻는 건 사실 안 맞죠.